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할머니와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대한 섬뜩한 기억입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푸짐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습니다. 바쁜 대학 생활에 지쳐 있을 때면 몇 주에는 한 번씩 할머니 댁에 가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몇 시간이고 할머니에게 응석을 부리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겐 6명의 손주가 있었지만 할머니는 늘 제가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모였다가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저만을 위해 따로 챙겨두신 특별한 음식들도 꺼내주시곤 했죠.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어린 사촌 동생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모이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모두가 할머니를 잊은 채 각자의 약속을 잡아버리기도 했죠. 물론 저는 그들을 탓할 생각은 없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이런 만남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른 가족들이 종종 잊는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통화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정중하게 초대하시며 하룻밤 자고 가는 건 어떻겠냐고 제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묵으면 된다고 하셨죠. 제가 하룻밤을 묵게 된다면 할머니를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즉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급하게 둘러대고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날이 제가 할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늘 그러셨듯 따뜻한 포옹과 많은 입맞춤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집안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음식을 권하기 시작하셨죠. 그야말로 뷔페라고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양의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배불리 먹었고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제가 하룻밤을 묵을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늑한 작은 방이었는데 알고 보니 어릴 적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크리스마스 밤에는 산타클로스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화장실이 급할 때에는 가도 되지만 최대한 조용히 하고 아래층으로는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죠. 침대 옆에 있던 탁자 위에는 제가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 잠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적어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장단을 맞춰주기로 하고 규칙을 잘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어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잘 자라고 인사하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먼 길을 오느라 피곤했고 엄청난 저녁 식사로 배도 불렀기에 침대에 눕자마자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잠에서 깨어 시계를 바라보니 새벽 3시 1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이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불을 켜거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 불을 켜고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거실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았는데 장식 전구 불빛 아래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접시가 있었고 그 위에는 산타를 위해 라고 적힌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쿠키와 우유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붉은 액체가 접시에 담겨져 있었고 접시 바로 옆에는 작은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저녁 재료를 손질하고 깜빡하고 치우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할머니가 주셨던 목록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탁자에서 목록을 집어들고 곧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임스, 크리스마스에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이제 이 집의 크리스마스는 네가 익숙한 크리스마스와는 조금 다를 테니까 이 목록에 적힌 규칙들을 꼭 지켜야 한다. 하나, 창문을 꼭 닫고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렴. 이 낡은 창문들은 가끔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다면 할머니에게 알려주렴. 둘, 밤 9시 이후에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지 마라. 굴뚝이 너무 뜨겁거나 연기가 남아있으면 산타가 정말 화를 낼 거다. 셋, 우유와 쿠키는 잊지 않았겠지? 저는 규칙을 읽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처럼 산타를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길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남아있던 규칙들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우유와 쿠키 대신 날고기와 피를 쓴다. 내가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양동이를 놓아두었고 접시에는 날닭 한 조각을 올려놓았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산타는 이런 음식을 정말 좋아한단다. 넷, 창문을 긁거나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더라도 무시해라. 네 방은 2층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라면 창문까지 손이 닿을 방법이란 전혀 없단다. 사실 창문 쪽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너를 부르는 것을 보더라도 없는 척하렴. 그들은 밖에서 창문을 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창문을 꼭 닫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다섯, 부엌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산타는 절대 위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내가 이미 닭고기를 놓아두었으니 산타도 만족할 것이다. 이쯤 되자 저는 할머니가 저를 놀리시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등 뒤 창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규칙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노크가 더 이어졌지만 저는 노크 소리를 들었다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노크가 있었고 노크 소리 이후 긁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가 점점 거칠게, 더 크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 1분 정도 들리다가 긁는 소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몸을 조금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창문에서 비치는 불빛 때문에 바닥에 드리워진 사람의 형상을 한 뚜렷한 그림자를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있는 누군가가 두 손을 창문에 얹어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최대한 보지 않았다는 티를 내기 위해 할머니가 써주신 규칙을 계속 읽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 네가 자는 동안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고 네가 잠에서 깨더라도 계속 자는 척을 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그 사람은 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너를 관찰할 것이다. 그러니 너가 깨어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렴. 목덜미에 그들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것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면 그들이 네가 깨어있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의미이다. 7. 아래층에서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듣지 마라. 나는 밤중에 절대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8.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 화장실을 갈 때에는 절대로 집안의 어떤 불도 켜서는 안 된다. 산타는 어둠 속에서 너를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너가 불을 켠다면 네가 어디를 가든 너를 따라올 수 있고 그때는 문을 잠그는 것조차 소용없을 것이다. 이 간단한 규칙들을 지키면 아침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뜯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제가 규칙을 다 읽었을 때쯤에는 창문의 그림자도 그 노크 소리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들어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몸을 떨었습니다. 밤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발소리와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저는 기절했거나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층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 안과 창문을 둘러보며 어젯밤 겪은 일에 대해 생각하며 제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하며 방에서 나가자마자 아래층에서 저를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뜯어보게 아래로 내려오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내려가겠다고 소리치려는 순간 누군가 제 손목을 덜컥 붙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기울여 떨리는 목소리로 제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 불 켰지?